미국이 역사적으로 200년 약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 그 다음에 피해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쟁취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싸워서 쟁취한 그런 자유를 누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건국되는 것도 전쟁을 통해서, 즉 그 당시 식민지와 전 세계 식민지화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영국 정규군을 상대로 민간인들이 무장을 해서 결국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그 세컨드 어메인먼트라고 그러죠. 미국이 왜 무장을 하기를 원하는지, 총의 나라입니다. 총을 왜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는 영국 식민지였을 때 민간인들, 미국에 이제 식민지에 있을 때 민간인들의 집을 주둔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은 핍박을 받고 거기서 많은 또 소유물을 뺏기고, 사실 우리도 35년간 일제 강제 합병을 당했었죠. 예를 들어서 일본 군이 한국 사람들 개인 주택에 들어와서 자고 먹고, 거기 사는 집주인을 하인브릿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역사를 가진 것이 미국의 영국군 식민지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그 당시에 또 영국이 굉장히 위기에 많았죠. 전 세계에서 주둔하면서 병력도 모자랐고, 그다음 자금난 보급 문제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세금을 급격하게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민간인들이 피폐해지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지스탕스, 그래서 그게 동업자 정신에다가 그 다음에 길드 정신, 영국에서 어떤 길드 정신, 그 다음에 거기는 브라더후드가 있습니다. 그게 다시 얘기해서 그 한국말로 브라더후드가 형제죠. 그 이후에 다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고, 자유란 것은 미국인 삶에 있어서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서 쟁취하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과 독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을 항복을 시키고, 이 한 국가가 세계 대전 두 개를 동시에 이길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전략적인 전쟁 시나리오가 두 개의 전쟁을 확실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천조국 하는 것이 우리가 국방비의 1000조 이상을 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브라더후드입니다. 형제애. 이런 많은 역사적인 승리를 해왔기 때문에 승리의식, 서로 간의 존경과 존중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너무 백인 위주로 갔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된 거거든요. 백인 위주로 형제애가 나타났기 때문에 서로 끌고 밀어주는 것이 사실 미국의 백인 위주로 했어요.
그게 이제 이 컨스티튜션, 미국의 헌법 정신에 있어서 백인들이 싸워서 이겨냈다라는 어떤 원류, 내가 먼저 여기 왔고 내가 그 깃발을 꽂았다라는 어떤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이 사고, 이 깊숙이는 이렇게 백인들끼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우리가 인종차별을 오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200년 동안 많은 한 국가가 이뤄내기, 200년 동안 이뤄내기는 참 힘든 그런 것들을 많이 이뤄냈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애, 왜 한국에는 없나, 이렇게 70년 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이뤄가고 있는데 왜 형제애가 안 생기는가, 왜 승리감을 맛보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 자학이 아닌가랄 정도로 서로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사기의 문제거든요. 한국 사회는, 제가 미국에서 한국이라는 사회를 지난 어릴 때부터 제가 50년간 지켜본 이 한국 사회, 그러니까 인생의 반은 한국에서, 반 뭐 조금 안 되겠네요. 반은 한국에서 살았고 반은 미국에서 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를 좀 객관화적으로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 60, 70대들이 이뤄놓은 60, 80대가 이뤄놓은 한국이라는 나라, 주인공은 역시 국민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보다는 많은 피와 피땀을 흘려,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아버지 때도 그렇고 그렇게 배고프면서 피땀으로 이뤘어요. 그러니까 저희 삼촌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에 참석을 했다가 다시 중동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사회적인 승리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고, 어떤 나라가 6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고 6대 군사 대국이 될 수 있느냐, 전무후무합니다. 우리 5,000년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도 이만큼 우리가 성공 사례가 없었고,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사례,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800만 밖에 안 되는데, 특별히 물론 자본력이 있어서 미국을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좀 하지만, 그거는 약간 좀 부풀려져서 얘기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의 50개 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부풀려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민족이 훨씬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지금 60, 70대가 이루는 이 노력 때문에 충분히 우리 지금 기존 세대 60, 70대에는 사회적인 존중과 존경을 받아서 마땅하다,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많든, 돈이 얼마나 적던, 그 다음에 이런 혜택들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40대, 50대. 저는 굶어본 적은 없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굶었지만, 한국에서. 그 다음에 그나마 중산층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것이, 우리 세대는 국제화 지수를 높인 사회입니다. 영어를 받아들이고, 영어를 사용을 하고, 또 그 영어를 사용했던 걸 가지고 많은 사상과 사고에 어떤 깨우치고, 그런 세대고,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국제화 지수를 높인 세대이고, 이 국제화 지수, 이런 세계적인 어떤 리더십을 만드는데 우리 50대 60대 이렇게 만들어졌다면, 지금 이 국제화 지수를 가지고 또 다른 이 성장과 그 다음에 창조적인 생각으로 음악, 예술, 문화, 영화, 이런 쪽으로 많이 뻗어가는 것이, 지금 또 50대가 리더십을 가지고 20, 30대를
또 인도를 하고 있고, 또 20, 30대에 가지고 있는 그 창조성, 한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코리안 웨이브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형제의 서로 리스펙하고 서로 인정하는 그런, 충분히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했는데, 한국 사회가 과연 서로에 대한 인정을 하는가? 지금 있는 한국이 물론 여러 가지로 뭐 위기도 있죠. 그 다음에 지금 20, 30대들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는 전 세계에 어디나 가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형제의 미국같이 서로를 인정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좀 더 생산적이고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 파이에서 제살 파먹기, 또는 같은 파이를 가지고 키우지 않고 서로 뜯어먹기, 제로섬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사회가 빨리 그 창조를 하기 위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회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야 60, 70대도 20, 30대를 인정하고, 또 기존 세대도 젊은 사회에 젊은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서로 존중과 존경이 있어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이런 사회적인 통합, 사회적인 이런 그런 감사함과 그거에 합당한 대우를 서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짧게 찍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음에 한번 또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